오사나와 베제탁의 Q&A. 안녕하세요. 오사나와 베제탁의 Q&A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영방송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공영방송은 방송의 목적을 영리에 두지 않고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 등을 주 재원으로 하는, 그렇게 해서 오직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행하는 방송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이라고 하면 KBS를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꼭 공영방송이라고 해서 KBS만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하네요. 그럼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전에 저희가 MBC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그다음에 네. 종편 채널 했죠. 네. 이번에 이제 공영방송 차례입니다. 요건 제가 한 2년 조금 더 됐죠. 2017년 11월 9일자로 공영방송 자체가 적폐청산의 대상이 아닌가, 이런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한참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외칠 때라 네. 공영방송도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여기서 이제 청산이라는 거는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크게 혁신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방송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국방송공사, 그러니까 KBS만을 떠올리는데, 이건 당연하죠. KBS는 뭐 확실하게 공영방송입니다. 근데 이게 공영방송 혹은 준공영방송이라고 할 만한 방송이 몇 개가 있어요. 뭐 다 아시는 EBS, 아리랑 국제방송, 그다음에 KTV라는 게 있습니다. 네. 또 사실 교통방송도 마찬가지고 국회방송도 마찬가지로 공영방송의 성격이 있는데, 이거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달라서 여기서 이제 제외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KBS는 국내 최대 방송사입니다. 지상파 채널 4개, 위성 채널, 라디오 7개, 지상파 DMB 4개, 해외 방송만 하는 KBS 월드, 한민족 TV, 18개 지방국, KBSN의 6개 채널, 그리고 8개 계열사까지 이렇게 거느리고 있습니다. 근데 EBS는 지상파 2개, 위성 2개, 라디오, 또 HD 뭐 해가지고 지금 주로 교육, 교양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죠. 아리랑 국제방송은 1997년에 세계 그 다양한 언어로 우리나라 콘텐츠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 지상파 DMB 그 다음에 외국어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KTV 국민방송은 전신이 대한뉴스라고 하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대한뉴스? 아니요. 저는 잘. 대한뉴스 해가지고 영화 하기 전에 항상 틀었어요. 대한뉴스를. 영화를 보려면은 애국가가 먼저 나옵니다. 옛날에는. 그럼 전부 다 기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한뉴스 해가지고 정부에서 만든 그 홍보 뉴스죠. 그 대한뉴스를 시청을 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영화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대한뉴스를 제작하던 영상 홍보원이 KTV 국민방송 이런 거를 하면서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방송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만 딱 봐도 뭔가 좀 많이 기능이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KBS 교양 다큐, KBS 키즈는 EBS 방송하고 비슷해요. 네. 콘텐츠 판매하는 자회사 기능도 비슷하고, 네. 또 KBS 해외 방송이나 아리랑 국제 방송은 또 외국어로 해외 방송한다는 거에서도 또 비슷하고, KTV 같은 거는 그게 있어야 되나 존재 자체가 좀 의심스러운 그런 방송입니다. 일단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모범이 되고 있다는 공영방송 영국의 BBC를 보면, BBC는 전국 채널이 BBC 1, 2, 3, 4 이렇게 있고, 어린이, 유아, HD, 알바 해가지고 이 TV에다가 6개 라디오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콘텐츠를 보급하는 BBC 월드와이드가 있어요. 네. 근데 BBC 프로그램은 그 수준이 높기로 정평이 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네. 많이 가져다가 이제 방송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것만 딱 봐도 뭔가 KBS, EBS, 아리랑 국제방송, KTV 국민방송은 모두 합해서 하나로 가도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BBC를 생각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만약에 이것들이 전부 다 합해졌다면은 인력, 장비, 마케팅, 뭐 이런 시설, 이런 것들이 어떤 규모의 경제가 생기면서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근데 KBS가 해도 될 일을 왜 자꾸
새로 법인을 회사를 만들고 회사를 만들었을까 생각을 하면 누군가 앉혀주려고 자리를 만들려고 했다는 설이 유력해요. 우리나라 공기업은 신의 직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정년까지 가고 하는데 어쨌든 그 보통 이 공기업들을 만들 때 보면은 그때 아리랑 TV 만들어질 때만 해도 그랬어요. 사장으로 누가 내정돼 있다. 뭐 임원 누가 간대더라. 그러니까 이게 자리를 만들려고 억지로 막 이 분산시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류 때문에 한류가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하는 만큼 콘텐츠도 더 수준이 높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은 이러한 그 다 쪼개져 있는 이런 방송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면 어차피 비용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제작비를 더 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제작비를 더 쓰면 더 우량의 양질의 콘텐츠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해외 경쟁력도 더 높아지고 또 국민들도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썼습니다. 그렇구나. 네, 정말 선택과 집중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들이 분산되어 있다 보면 이렇게 한 가지 일도 제대로 못할 수가 있는데 좋은 힘을 하나로 잘 모아서 문화 강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진정한 국영 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걸 오늘 한번 공영 방송에 대해 알아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집에 솜이라고 저희 집에 함께 살고 있는 가족입니다. 반려동물이죠. 이제는 단순히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자라고 있고 같이 살고 있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만큼 너무나 소중하고 그 국장님도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시나요? 지금은 안 키웁니다. 네.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모시고 반려동물을- 사는 그분이 네. 하도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반려동물이 장난감인가? 라는 주제 기사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동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근데 특히 개를 좋아합니다. 강아지를. 네. 근데 이제 키우지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모시고 사는 그 김 여사께서 굉장히 그 동물을 싫어해요. 그래서 못 키우고 있는데 또 사실은 개가 늙거나 네. 병들거나 했을 때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강아지가 아프면 진짜 그 보고 있기 힘들어요. 너무 보고 마음 있기 아파요. 힘들기도 하지만 요즘 병원비가 워낙 많이 나와요. 병원비도 많이 들죠.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네, 저희도 디스크 수술했는데 네. 500은 그냥 그러니까 정말 많이 사람보다 나가요. 훨씬 비싸다니까요. 네. 사람은 건강보험이라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개가 늙거나 병들어서도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가서 키우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 고양이 이런 동물들을 애완동물이라고 그랬어요. 애완동물.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그 완자가 장난감 완자입니다. 장난한다 완자예요. 네. 완구할 때 그게 장난감이 완구잖아요. 그 완자거든요. 한자로. 근데 요즘은 그래서 이제 장난이란 뜻을 동물,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동물을 가지고 장난감 취급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반려동물이라고 쓰잖아요. 짝반려도 그렇죠. 짝령가? 반려. 네. 그 반려자. 네. 부부를 반려자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반려동물이다. 즉 더 이상 사람이 좋아서 키우는 동물은 장난감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반려자, 가족이다. 네. 라는 의미죠. 반려동물.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 동물들을 장난감처럼 생각하고 아무 때나 갖다 버리고 그런다는 얘기죠. 장난감처럼 생각하는 건 너무 생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말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전국의 유기동물은 지난 2016년에 8만 9천여 마리에서 지난해 12만 1,000마리로 해마다 증가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쁘고 귀엽고 이래가지고 입양을 했는데 얘가 이제 아프거나 늙거나 뭐 아니면 크고 나니까 하나도 안 귀엽거나 어떤 이유든 아주 쉽게 내팽개친다는 게 문제죠. 근데 키우고 나서 안 귀여울 수 있나? 그 정이 들잖아요. 못생겼든 안 예쁘든. 아니 근데 또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네.
처음에는 굉장히 새끼 때는 다 귀엽잖아요. 아, 근데 키웠더니 애가 뭐 별로 폼도 안 나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태를 이제 막기 위해서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동물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반려를 목적으로 키우는 3달 이상 개가 되면 3개월 그럼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동물 등록을 안 하면은 100만 원 이하, 대개 이제 20에서 60만 원 벌금을 물어야 되고 또 변경 신고도 해야 돼요. 뭐가 바뀌면은. 네네. 그리고 등록 신청이 되면 마이크로칩을 삽입을 받든가 아니면 외장형 무선 식별 장치 또는 등록 인식표를 부착할 수도 있고 네. 이것까지 다 마치면 동물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주민등록증처럼. 네네네. 네. 아세요? 동물 네, 등록증? 알죠. 네. 갖고 계세요? 저희는 근데 막 칩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등록은 했죠. 등록은 하셨어요? 아주 우량한 우량한 보호자입니다.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이걸 해야 되는 걸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또 등록을 안 했다고 해서 처벌받았다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게 뭐 있나마나한 법이죠. 그러니까 뭐 마구잡이로 버리고 해도 뭐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등록을 안 했으니까 개가 사라지거나 버려지거나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저 재개발되는 이런 지역에 가면 버리고 간 개들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 개들이 들개처럼 야생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몰려다니면서. 그래서 막 굉장히 겁나고 무서운 경우도 있죠. 근데 처음에 좋아라 하던 개나 고양이를 왜 버렸을까 하면 거의 대부분이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뭐 아프다. 또 사료값이나 뭐 이런 게 없다. 너무 비싸다. 키울 공간이 없다. 해서 이제 버리거든요. 보통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개 한 마리 키우는데 한 달에 2, 30만 원이 들어간대요. 실제로 그런가요? 근데 돈 일단 2, 3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글쎄요, 잘 뭐. 저도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료값에 또 간식에 뭐 또 요즘은 뭐 그쵸. 장난감도 사주고 그다음에 예방 접종. 또 예방 접종 하려는 대로 다 하면 이것도 돈이 꽤 들어갑니다. 맞아요. 그리고 미용비. 그다음에 미용. 한 달에 한 번씩 미용해 주는데도 뭐 몇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은 개를 못 키워요.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사실 또 꼭 그런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개는 사람 먹다 남은 밥에다가 막 김치찌개나 막 이런 데 막 말아주고 그랬어요. 네. 지금 생각하면 아주 무식한 짓인데 특히 짜게 먹이는 게 무식한 거잖아요. 사람 먹듯이. 예, 그러면 신장이 망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개들이. 맞아요. 근데 어쨌든 경제적 능력이 없어도 개를 꼭 키우고 싶으면은 사람이 먹는 음식을 짜지 않은 거. 네. 뭐 밥이든 뭐 빵이든 이런 거 먹여도 되거든요. 꼭 사료를 먹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진짜 개가 너무너무 아픈데 병원에 갈 돈이 없으면 그냥 생명이 닿을 때까지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다행스러운 일이죠. 근데 아프거나 사료가 없다 그래가지고 사료비가 없어서 버린다. 이거는 정말 무책임하고 잔인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들은 비싼 사료나 간식보다는 주인의 사랑을 더 원하잖아요. 그리고 말 못하는 동물인데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더 그렇겠죠. 아프다고 버릴 수 있지. 그 아픈 게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너무 아파서 말도 못 하잖아요. 또 동물들은. 그거를 정말 키우는 아까 그 두려움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네. 그냥 그 안쓰러워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아픈 동물을 버리는 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동물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 아니고 사랑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유기를 당했다. 그럼 이제 그 잡히면요. 유기견 센터로 보내지고 열흘이 지나도록 데려가고 입양하거나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면 안락사를 시킵니다. 그건 아시죠? 예, 그러니까 동물을 버린 사람은 자기 손으로 죽이기가 싫으니까 남에게 죽여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유기돼서 유기견 센터 가서 거기서 안락사를 당하니까. 그러니까 내 손으로 못 죽이겠으니까 남 보고 죽여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동물은 사람이라는 게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네. 예를 들어서 동물을 마구잡이로 막 버리고 이런 거를 본 자녀들은 어떨까요? 얼마나 생명 존중에 대한 네. 그런 생각이 얼마나 없겠어요. 그래서 동물을 키울 때는 동물을 끝까지 보살피겠다, 죽을 때까지 내가 보살피겠다는 마음이 없으면은 키우면 안 됩니다. 그럼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동물보호법을 만들어만 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서 유기하거나 하는 거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런 취지에서 썼습니다. 네, 진짜 단순한 호기심으로 반려동물을 집에 들여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막 좀 귀여워서, 좀 호기심이야, 뭐 이렇게 궁금해서, 뭐 이렇게 예뻐서, 새끼라서, 이거는 너무 위험한 일이 아닐까 싶고요. 그저 귀엽다는 생각만 가지고 끝까지 함께 하기에는 여러 가지 케어도 해야 되고, 막 잠깐 그 예쁨으로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함께하기가- 입양을 네. 하는 게 가장 문제예요. 즉흥적으로. 네. 그게 좀 힘든 일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은 가족인데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고민을 해서 입양을 하시든 잘 이렇게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족인데 정말 가족을 버리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린애들이 그걸 봤을 때 그 심정이 그러니까요. 어떻겠으며 뭘 배우겠어요. 그런 맞아요. 그런 부모를 보고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사나와 베제탁의 Q&A.